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보면요, 돈 냄새를 정말 귀신같이 맡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떨어질 거야 라는 종목들은 대체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경제학자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돈을 투자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 친구들을 우리가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의 방향, 동향을 살필 때 이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을 많이 참고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자, 이 헤지펀드들은 이 종목은 무조건 떨어질 거야 하는 종목들에 주로 우리가 자주 들었던 공매도를 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팔고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싸게 떨어졌을 때 다시 되사서 갚아주는 것이 공매도인데, 이 같은 공매도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떨어질 거야 예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이 종목들은 크게 떨어질 거야 한다면 지난해 12월 달에 이미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쳐박았다,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헤지펀드가 하락 베팅한 종목들, 즉 공매도를 쳐바른 종목들이 시장에서 보면 1억 달러, 미국 기준 1억 달러 이상의 시총들,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 1,300억 이상 시총을 가진 종목들 중에서 최소 25% 이상 공매도를 쳐바른 종목들, 그 가운데서 최고 57%를 공매도를 쳐바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왜?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은 전 세계 투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헤지펀드가 올해 하락할 거야 하고 지난해 12월 달에 공매도를 쳐바른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산업군의 어떤 종목인지를 보면, 예컨대 뭐 삼성전자가 해당하는 뭐 반도체라든지, 또 최근 2차전지 지난해 엄청 올랐죠. 최근 많이 오른 AI 관련 이런 종목들, 한국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해 어떻게 움직일 거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헤지펀드가 지난해 12월 달에 올해 크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매도를 쳐바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많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에서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헤지펀드들이 최소 25% 이상 공매도를 쳐바른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 8개 정도를 찍었어요. 보면 B. 라일리 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이 무려 공매도율이 57%입니다. 적게는 32%에서 한 57%까지의 종목들을 지금 리스트업해 놓은 건데, B. 라일리 파이낸셜, 피스커, 비욘드 미터, 카바나, C3 AI, 시노바 에너지, 선파워, 블링킹 차징,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산업군이고, 이런 종목들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국내 시장의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컨대 우리가 뭐 아까 삼성전자, 또 AI 관련주, 또 2차전지 관련주, 이런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들을 하나씩 매칭해 보면서 이 친구들이 지난해 12월 15일 날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크게 떨어질 거야 하고 공매도를 쳐발랐던 종목들이 올해 2024년 첫 주간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얼마나 일치했는지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관련 국내 주식들하고도 한번 매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보면요, 우선 B. 라일리 파이낸셜, 이것은 티커 약자로 RILY인데 이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아요. 공매도 비중이 무려 57%입니다. 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하면 은행입니다. 캘리포니아 기반의 중소기업하고 개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행에 대해서 미국 헤지펀드가 왜 공매도 1등, 전체 유통 물량의 절반이 넘는 물량을 공매도로 쳐 발랐을까요? 크게 떨어질까요? 그래서 쌀 때 다시 되사서 주식을 갚을까? 이게 공매도잖아요. 자, 그렇다면 헤지펀드들은 왜 이 종목을 57%나 공매도로 쳐 발랐을까요?
금리 인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금리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은행들이 수익성이 아무래도 감소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금리 시대에 시중은행들이 엄청난 돈을 착취하듯이 벌었다 해서 문제가 많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예대 마진 차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침체될 거야. 이런 이야기, 이미 침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떨어지고 또 경제 침체까지 반영한다면, 특히 지금 중소기업 개인 상대 상업은행이니까 부도율, 연체율,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건설업자에게 대출해 주었던 이런 것들이 요즘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반영해서 이 기업이 엄청 떨어질 거야. 그래서 공매도를 그냥 쳐발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올 초 첫 주에는 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보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엄청 많이 떨어질 거야 하고 공매도를 쳐발랐는데 올해 첫 주간에는 오히려 6.4%나 올랐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요즘 보도로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024년도에 기준금리가 3월 달에 내릴 거야, 한번 첫 인하를 할 거야, 이런 확률들이 높았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여름 이후로 많이 지체될 거야, 이런 전망이 생기면서 최소한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감소 부분은 일단 조금 연기가 된 거죠. 자, 그 덕분에 올해 첫 주간 6.4% 정도 반대로 움직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국내 종목들에 한번 보면 우리 시중은행들이죠. 예컨대 우리 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지주라든지 신한금융지주다,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국내 금융주의 올해 첫 주간을 보면요, 대체로 한 3%에서 9% 정도 한 주 동안 하락했습니다. 근데 신한금융지주는 마이너스 9%, KB금융지주는 마이너스 5%, 우리 금융지주는 대체로 마이너스 한 3.5% 하락을 했죠. 여전히 이 국내 금융주들은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우리가 한 2%포인트 정도 낮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금리로 인한 변동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폭은 미국 은행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죠. 그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금리 변동성에 물론 영향을 받지만 미국 은행들보다는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는 뜻이고, 또 크게 보면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국내 금융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조금 약해졌고, 그래서 지난 첫 주간에는 은행주들에 대한 약세가 흐름이 이어졌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투자 매력도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나,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시중은행들의 금융주들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것,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피스크, 티크 기호는 FSR인데 이게 공매도 비중이 45%, 전체 유통 물량의 절반 정도가 공매도를 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올해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 첫 주간에도 약 26.1% 폭락했습니다. 덧붙여 이 기업은 지난해에도 약 76% 폭락했던 기업입니다. 왜? 지난해까지는 계속 이제 금리 인상으로 특히 스타트업, 이런 전기차 생산, 이런 스타트업들은 큰 투자금이 필요한데 금융 비용, 이 금융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겠죠. 등등 때문에 지난해에도 약 76% 폭락했고, 공매도 해지펀드 엄청 쳤고, 올해 첫 주간에는 약 26.1%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기차에 해당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물론 현대차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기차의 진심인 기업들, 예컨대 현대차는 전기차 비중보다도 전기차가 아닌 차 비중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전기차의 진심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죠? 우리가 지난해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 이런 등등의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잖아요. 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올 첫 번째 주에 주 초에 하락하다가
다시 주 후반에 상승하면서 한 주간을 보면 약한 보합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저는 생각해 보면 전기차, 특히 2차 전지가 지난해 12월 달에 많이 빠졌죠.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대표적으로 블링킹 차징이라고 BLNK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공매도 비중이 엄청 높았습니다. 무려 32%. 전체 유통 물량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공매도를 채워놨다라는 것인데 이 블링킹 차징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기차 충전 플랫폼은 전기차 산업하고 같이 움직이겠죠. 충전 시설이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여전히 충전 시설을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것이 조금 어떤 의미인지 약간 헷갈립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전기차 산업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첫 주간에도 약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예컨대 한국의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을 보면요. 예컨대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Y2 솔루션 이런 이제 큰 종목, 작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1%대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오히려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 한국에도 충전소 시설이 아주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여전하거든요. 특히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지만 미국 충전소 사업에 혁혁하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등등을 보면 오히려 저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충전 시설은 전기차 산업이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지만 충전 시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죠, 실제로는. 대차육 업체 미국의 비욘드 미터라는 종목인데 BYND. 이게 공매도 비중이 42%입니다. 거의 뭐 절반에 가깝게 쳤죠. 이 대차육 업체 비욘드 미터는 자연에서 소위 말하면 이런 채소들을 가지고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가지고 가공육, 우리가 먹는 예컨대 뭐 닭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대차육 업체로 대표적인 건데 이 비욘드 미터도 상장된 이후로 엄청 주가 변동이 컸습니다. 뭐 마이너스 90%까지 가기도 하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 역시도 올해 첫 주간에는 약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금리 인하가 지체 전망. 자, 이런 기업들도 계속 이익을 못 내고 스타트업이니까 계속 큰 투자금이 필요한데 금리 인하가 좀 지체된다 하면 그만큼 금융 비용을 고통을 겪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나는 거죠. 수익도 회사 수익도 마찬가지죠. 또 경기 침체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 비건 종목들이죠. 이 비건의 경기 침체가 이러면 아무래도 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종목들을 국내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아직 안 떠올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미국 이야기로 패스. 그 다음에 보면 미국의 자판기 형식의 중고차 판매업체 카바나라는 데가 있어요. 티크 기호가 CVNA인데 이것도 공매도 비중이 37%, 거의 뭐 한 40% 총 유통 물량의 40%를 찍었죠. 원래 첫 주간에도 10% 가까이 약 9% 하락했으니까 한 주 동안 많이 하락한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 쪽에 좀 대입시켜 보면 국내 경기 민감주에 좀 조심하시라. 자, 경기 민감주는 한마디로 경기가 좋을 때 괜찮죠. 경기가 나쁠 때 괜찮지 않죠. 이야기는 국내 내수 소비가 활성화될 때 좋죠. 소비가 위축되면 나쁘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기저효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 주식이 좋지 않았죠. 선진국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았는데, 자, 그리고 수출도 좋지 않고 내수도 좋지 않았죠. 근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수, 진작,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쓸 겁니다. 자, 쓸게 되면
조금 이제 반짝 지난해 많이 떨어진 것에 비하면 그것까지 플러스 돼서 기저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기저효과를 보면서 이게 올해 계속 좋구나. 자, 그 부분을 혼동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어쨌든 경제 침체가 좀 우려된다고 하고, 특히 한국은 소비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랬을 때는 국내 경기 민감주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반짝 기저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분별하시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많이 올랐던 인공지능 쪽이죠. 미국에도 보면 C3 AI, 티커 기호가 AI인데 이 종목들도 많이 공매도가 쳤습니다. 자, 이 종목 인공지능 개발업체인데 공매도 비중이 36%인데 올해 첫 주간에 약 4.9% 하락했습니다. 국내 관련주 동향을 보면 지난해 엄청 많이 올랐고 올해도 계속 기대주입니다. 지난후 급등했으니까 올해 첫 주는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에 다 해당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해 연말부터 좀 많이 조정받은 것도 있지만 올 첫 주도 계속 조정 구간이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트렌드는 확실하죠. AI 이쪽 트렌드는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다 싶을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좀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그 다음에 조금 여러 종목들을 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 정도 좀 가지고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입니다. 시노바 에너지, 그 다음에 선파워, 자,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태양 에너지 부문인데 이 공매도 비중이 각각 선오바 에너지는 34%, 또 선파워는 33%예요. 지금 왼쪽에 보는 그림은 풍력입니다. 요즘 해상에 세워진 이 풍력들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된 쪽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해안 쪽으로 막 일몰할 때 이 풍력들하고 막 같이 어울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낙조, 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이 맞는데, 어쨌든 이 풍력도 신재생 에너지죠. 미국의 태양 에너지 부분의 두 기업이 공매도 비중이 엄청나다 한 것을 실제로 한국에 어떤 기업들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이 종목들도 올해 첫 주간에는 각각 14%, 17%로 많이 한 주 동안 크게 하락한 거죠. 이 영향 역시도 금리 인하 지체가 전망되고 경기 침체 우려. 자, 이런 것들은, 자, 이들,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프로젝트 발주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데, 금리 인하가 지체되면 금융 비용이 커지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 발주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 발주를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 기업의 수익성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국내로 가져와 보면 특히 대표적으로 CS 윈드, CS 윈드는 글로벌 풍력 관련 업체죠. 이런 기업들도 보면 올해 첫 주에서 한 5%, 10% 정도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 신재생 쪽도 트렌드는 확실하다고 보죠. 다만 중장기적인 좀 안목을 가지시고 틈틈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다행히 삼성전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S&P 500 지수, S&P 500 지수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평균 공매도 비율은 한 5%이거든요. 이 5% 평균 공매도 비율 정도는 가격의 조정 역할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공매도 비중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다. 자, 이런 것들은 국내 투자자 가운데 특히 이 방송을 또 시니어분들이 시청을 많이 한다고 하면 자, 그분들한테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돈 냄새 맡는 헤지펀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이 올해 많이 떠질 거야 하는 그런 종목들을 한국의 국내 기업의 이런 종목들하고 좀 매칭하면서 전체적인 2024년도에 각 산업별 앞으로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었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투자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